비트코인이 27,000달러를 넘어서 27,443달러 전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6,000달러에서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주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트코인이 26,000달러 전후한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26,000달러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6,000달러 여기가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고요.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내 드렸습니다만 26,000달러 전후한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타는 모습과 그리고 CCI가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RCI도 바닥이죠. 보조지표 RCI, CCI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하방 경직성을 가지면서 바닥권에서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2주 동안 2주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6%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등의 흐름이 나왔을까요?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이 뉴스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이제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SEC가 2021년도에 승인한 비트코인 선물 ETF의 추종 지수인 CME 내에서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비트코인 현물 간 상관관계가 99.9%에 달하는 점을 지적해서 SEC의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 승인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가 임박하다는 풀이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비트코인도 큰 상승을 했고 또 기타 암호화폐도 상승을 가져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코인베이스 주가도 15%나 급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의 승소에 따라서 15%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코인베이스는 블랙록을 비롯한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관리인 및 감시 공유 파트너로 선정돼 바가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승소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가 임박하다는 풀이가 더해지자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 감시 공유 파트너로 지정된 코인베이스가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해석이 작용되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오늘 들썩거렸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기대감에 6% 급등했는데 투심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포지수에서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공포지수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공포지수가 올랐겠죠. 당연히 올랐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 대비 10포인트 오른 4구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됐다.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49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39에서 49니까요. 39는 공포에 가깝죠.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니까요. 그런데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49를 기록하면서 이제 공포보다는 중립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이 급등한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배경을 잠깐 볼까요? 크립토의 공적인 갠슬러, 그레이스케일 판결로 수세에 몰렸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2021년도에 취임을 했었고요. 또 게리 갠슬러는 암호화폐 관련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임명이 암호화폐 ETF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암호화폐 업체와 소송, 그리고 협박성 발언, 벌금 처리 등으로 싸움을 지속해 왔었죠. 암호화폐 업계의 공공의 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 30일 나온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그레이스케일 관련 소송 판결은 SEC가 그동안 주장해온 암호화폐 ETF가 투자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여전히 SEC에게는 항소 카드가 존재하지만 항소는 이제 45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앞선 리플랩스와의 XRP 관련 토큰 판매의 중권성 판단 등에 대한 논란도 같은 선상에서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부당하게 거부해왔던 SEC가 앞으로 보일 수 있는 행보가 무엇일까요? 그 부분도 살펴보겠는데요. 그동안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거부했던 그 내용,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시세 조작 가능성, 코인 가격 산정의 어려움, 투자자 보호 취약성 등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부당하다며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상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이제 판단했던 판사, 네오미 라오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또 SEC가 유사한 상품, 곧 비트코인 선물 ETF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다른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선물 ETF는 2021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2023년도 2년이 지난 2023년도에 현물 ETF 상장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그 차이를 다른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네오미 라오 판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판결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7% 이상 급등했던 것입니다. 자, 코인 현물 ETF 상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코인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양한 코인골에서 설립으로 코인 투자가 쉬워진 것은 사실인데 주식에 비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암호화폐는 코인 거래소에 별도로 계좌를 연결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ETF를 통해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ETF 자산 운용사는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04년도에는 금 현물 ETF GLD가 최초로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금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해서 4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참고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SEC는 이 신청 서류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야 되고요. 재검토 과정에서 상장을 승인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제시하지 않았던 다른 반려 이유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본다 그러면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물 ETF 상장 기대감에 6%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급등한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에 승소를 한 겁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하려는 신청 거부한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SEC의 결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이것은 이 판결은. 그리고 SEC 권한이 무소불위가 아니라는 것의 신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ETF 상장을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시세 조작 가능성, 그리고 코인 가격 산정의 어려움, 투자자 보호 취약성, 이 세 가지 이유로 상장을 거부했었죠. 그러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원의 판단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의 다른 점을 제대로 설명 못했다는 거, 그리고 선물 ETF 상장을 받아들이면서 현물 ETF 상장만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죠. 첫 번째,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고, 두 번째, 현물 ETF를 통해서 코인 시장에 자금 유입이 쉬워진다는 의미고, 세 번째로는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상자산 투자는 코인 거래소에 별도로 계좌를 연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매수가 가능하니까 매수 참여자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네 번째,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 자산 운용사는 그만큼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니까 기관의 매수가 많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 참고해야 될 것은 2004년도에 금현물 ETF GLD가 최초로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 꾸준히 우상향해서 4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금보다 ETF가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도 있고요.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서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금의 상승보다는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이슈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의 이슈. 자,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재검토를 해야 되죠. 상장을 승인하든지 아니면 다른 반려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상장 승인을 의미합니다. 자, 항소는 바로 45일입니다. 45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단은 이제 90일이죠.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레이스 케일 외에 피델리티, 인베스코, 글로벌엑스, 블랙록 등 이런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것도 한 번에 상장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스 케일의 이 승소를 반가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SEC가 항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상장 승인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의 흐름 27,400달러 전후화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제가 주봉 차트를 보면서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고 그 지점을 넘어서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안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비트코인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